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휴지한의원 신촌점 신예지 원장입니다. 네, 시험과 나기 시술의 시작, 난자 채취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난자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난자질을 높이는 방법에 왕도가 있을까요? 왕도가 있을까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왕도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왕도더라 라는 그런 결론을 얻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난포를 잘 자라게 하는 방법. 자, 난포가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은 채취 난자의 수를 늘리는 방법과 동일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난소가 잘 기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시험관을 준비하신 분들,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만나게 되는 되게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AMH가 굉장히 낮아요. AMH가 0.5 정도 되는데 난자가 한 13개, 15개 채취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AMH가 높은데 난자가 잘 안 나와요. 물론 뭐 AMH가 2, 3 정도까지 나오면 대부분 난자가 잘 나옵니다. 근데 AMH가 1.3 정도 되는데 난자가 아무리 해도 5개 진짜 많아요. 8개밖에 안 나오고 배아도 썩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AMH도 낮고 난자 수가 적게 나와요. AMH가 0.2, 0.1 이런데 난자도 그러니까 1개, 2개 많아봤자 3개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각각의 난자들이 다 상급 배아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MH가 높고 난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배아질이 떨어져요. 난자가 한 번에 뭐 30개 정도 자라서 20개 정도 채취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온 난자를 보니까는 오일배양 5개가 안 나와요. 20개 채취해서. 어떤 사람들이 난소가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걸까요? 난소가 기능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의 정의는 뭘까요? 난소가 잘 기능한다는 것이 과연 AMH가 높은 걸까요? 혹은 난자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숫자가 많으면 물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난자가 질이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배아의 외관상 등급이 좋은 게 좋을까요? 아시죠? 다들 시험관 할 때 배아 등급이 나오는데 그 배아의 등급이 형태를 보고 하거든요. 분절이 많은 것보다는 분절이 적은 게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어떤 상태인지는 사실 외관의 등급을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 배아의 외관상의 등급보다는 DNA나 유전자량의 그리고 염색체의 기능이 더 좋은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목표로 삼아야 될 내용은 뭘까요? 바로 각자 난소의 상황 내에서 가장 좋은 배아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 이번에 난자가 12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호르몬 써도 18개 나오는데 왜 저는 12개밖에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상황에서 나는 냉동 10개가 생겨서 그게 하나도 임신이 안 되는 것보다 좋은 애 하나가 나와서 임신 성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아 만드는 것 집중해 주세요.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난소가 잘 기능하고 있다는 걸 외관으로 봤을 때 혹은 채취하지 않고 내가 임신 준비하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뭐가 잘 기능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매달 규칙적으로 잘 배란하는 거. 자, 무배란 생리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생리하고 있는데 무배란인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두 번째, 적절한 양의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뭐 과배란으로 그 호르몬을 보통 300 정도 썼다. 이렇게 했을 때 과배란에 잘 반응을 해서 한 번에 채취하는 난자의 수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온다. 그리고 저자극으로 들어갔을 때 3개에서 5개 정도 혹은 2~3개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게 나온다면은 이 난자가 잘 성장이 되는 거. 그리고 성숙된 난자가 많이 나오는 거, 채취를 했는데 미성숙이거나 혹은 아예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분열이 되지 않는 상태의 것이 아니라 성숙된 좋은 난자가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채취한 난자가 로스가 많지 않게 배아가 만들어지는 거, 로스율 적게. 만약에 한 8개 정도가 채취가 됐으면은 그래도 5-6개 정도 만들어지는 정도가 일단 좀 더 좋은 상태의 난자와 정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일배양이 많이 나오는 거 훨씬 좋죠. 사실 오일배양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시험관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내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시도가 되면은 그 정자나 난자가 훨씬 편안한 상태에서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막이 만들어지면은 내막이 두터워지면은 그 자라난 내막에서 영양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몸 안은 실험실보다 훨씬 더 정자나 난자가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한 정자 난자라고 하더라도 뱃속에서는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시험관으로 시도를 해서 실험실로 이걸 꺼내고 나면은 굉장히 하드한 상황이 되거든요. 아무리 영양물질을 넣어주고 한다고 해도. 그런데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 5일간의 시간을 밖에서 잘 버틸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질 좋은 배아가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일 배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훨씬 더 그 안에 있는 세포의 질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우리가 갈 수 있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소가 잘 기능하는 것의 핵심. 자, 난소의 기능이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것. 너무 낮다는 거는 난소 기능 저하를 의미하죠. 난저 의미하죠. 26일보다 짧은 생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FSH 수치가 올라가고 난소의 노화가 빨리 가속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은 이제 폐경을 향해서 좀 더 빠르게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소 기능이 너무 높다는 거는 보통은 기준보다 더 높은 상태, 다낭성 난소인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규칙적인 배란성 생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선결되어야 될까요? 자, 이게 핵심이죠. 자, 일단 난소는 크게 산화 스트레스에 약한 세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성에 약합니다. 세 번째, 난소는 반쪽사일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세포들보다 산화가 잘 일어나고요. 그리고 독성이 훨씬 더 취약하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자의 나이는 내 나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임신 시도를 시작해 주셔야 돼요. 나이가 30살짜리 사람인 경우에는 난자도 30살이고요. 40살짜리 사람인 경우에는 난자도 40살짜리 난자예요. 자, 그리고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임신 시도해야지, 그러면 병원 가야지, 바로 다음 달에 시험관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충분하게 몸을 잘 만들어서 임신을 시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간이 쌓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난소에 좋은 것을 몸에다 공급을 해주고요. 근데 난소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먹은 좋은 영양소, 좋은 재생인자, 좋은 성장인자들이 난소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요소를 난소로 자궁으로 잘 이끌어주는 게 좋은 난자를 만들고 좋은 난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입니다. 난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요소 첫 번째 재료인데요. 자, 내인성 성장 호르몬.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영양제 되게 많이 먹어요. 영양제 되게 많이 먹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밤새서 카페를 돌아봐요. 틀렸어요. 그거 틀렸어요. 좋은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좋은 잠을 자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11시에서 2시 사이를 포함한 좋은 양질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몸에서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내인성 성장인자가 나와요. 근데 내인성 성장인자는 난자 세포 그리고 난소의 상처를 고쳐줍니다. 외부에서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도 훨씬 내 난소의 기능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포함한 잠을 자야 됩니다. 두 번째, 내인성 재생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충분한 잠을 좋은 시간에 잘 자고 있을 때, 음혈이 채워질 수 있는 좋은 시간에 잘 자고 있을 때 잠을 자면은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역시 재생이 되어서 좋은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몸에서 난소는 가장 외부의 독소나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상처가 나는 곳도 난자고요. 잠을 못 자고 체력적으로 너무 소모가 될 때 가장 먼저 상처가 나는 게 난자예요. 자, 세 번째, 멜라토닌, 세로토닌인데요. 멜라토닌은 내가 잠을 아주 잘 자게 되면 나오게 되는 거죠. 밤 시간 동안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되면 낮 시간 동안에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돼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지금 난소의 기능 그리고 임신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들도 계속해서 연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세로토닌을 외부에서 넣어줄 수 있을까요? 못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을 내가 섭취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멜라토닌은 오랫동안 복용을 하는 보충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잠을 잘 자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비타민 D. 낮 시간 동안에 내가 햇볕을 쬐어주는 거예요. 낮 시간에 활동을 하고 밤 시간에 잠을 자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다섯 번째, 항산화 물질. 이거는 내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자꾸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들을 외부에서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도록 먹거나 내가 챙겨서 생길 수 있는 건데,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못 쉬었을 때 생깁니다. 노폐물이 자꾸 만들어지고 염증 물질이 자꾸 만들어져서 산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잘 쉬고 잘 자야 됩니다. 난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난소와 자궁으로 혈류 순환과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난소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자궁 내막으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거. 그래서 혈류가 잘 가니까 내막이 잘 재생되는 거. 내막이 잘 재생되니까 자궁 내막에 영양물질이 잘 증가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이거는 몸 관리도 있지만 치료의 영역이에요.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사실 이게 아주 핵심 있게 난소, 자궁으로 갈 수 있도록 혈류의 흐름을 만드는 건 사실은 치료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몸 만들 때 치료를 받으라, 그리고 단순히 한약만 먹는 게 아니라 내원 치료를 꼭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원이 될 수도 있고요, 뜸이 될 수도 있고요, 침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약침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궁 주변 부위에 있는 염증들을 침을 통해서 풀어줘요. 그 안에 정체되어 있고 소통되지 않는 것들을 침치료가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높여주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훨씬 더 집에서 하는 것보다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초의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혈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빨리 빠지고 좋은 물질이 훨씬 더 잘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궁으로 갈 수 있는 경락의 활성화가 되는 것, 자궁으로 가는 경락의 흐름을 따라서 자궁으로 넣어주는 것, 그리고 임동맥의 소통인데요. 임동맥은 우리 몸의 정중간과 이 앞과 뒤를 흐르는 그런 경락인데요. 임신에 관련된 중요한 경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소통을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치료들이 난소 복원의 치료가 되고요. 이 난소 복원 치료가 핵심은 난소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잘 들어가도록 넣어주는 게 치료의 핵심인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임신 준비는 과연 이런 기준에 부합하고 계신가요?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몸에 좋은 뭔가를 먹으려고 해요. 영양제를 찾기도 하고요. 혹은 음식을 찾기도 하고요. 내 몸에 좋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찾아요. 그리고 먹어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참 자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을 좋게 하는 것들 지금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체력을 좋게 하는 것들 찾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만족스러운 걸 찾고 계세요. 그죠? 근데 이것들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은 내가 임신을 준비할 때 내가 잘 준비했다는 자신감이나 좋은 무드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걸 챙기시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핵심은 과연 내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영양제를 먹어요. 그런데 밥을 안 먹어요. 영양제를 먹고 있지만 잠을 자고 있지 않아요. 과연 내가 준비하는 방향을, 핵심적인 것을 제대로 찾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본 조각난 지식들을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중요한 핵심은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첫 번째, 잠을 잘 자는 거고요.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난소가 좋아하는 것, 난자가 좋아하는 건요, 그냥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항산화 물질, 내 세포를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난소가 싫어하는 거는 불규칙성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난소가 좋아하는 것을, 난자가 좋아하는 것을 더해 주시고요. 난자가 싫어하는 걸 빼주세요. 음주, 흡연, 카페인, 담배 이런 거요. 그리고 난자가 좋아하는 거, 잘 자는 거,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색깔이 선명한 것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불규칙성보다 규칙적인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그 규칙적인 것이 3개월 정도가 몸에서 배어지면은 몸 변화합니다. 그래서 난소가 좋아하는 건 앞에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내인성 성장 호르몬, 그리고 두 번째 내인성 재생인자, 세 번째 멜라토닌, 네 번째 세로토닌, 다섯 번째 비타민 D, 그리고 항산화 물질. 이 요소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요소들이 채워지는 거는 규칙적인 잠과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그래서 난자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유는 착장이 촉진이 되고 생식 기능이 향상이 되고 태아의 심장 및 뇌 손상이 방지가 됩니다. 이거 좀 멀게 느껴지죠. 가까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정인자, 재생인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그 효과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리듬을 찾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인 기상,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을 가지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대 여성한테 가장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현대 여성들이 옛날에 비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면이 부족한 거라고 사실은 생각은 해요.
그 수면이 부족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멜라토닌, 뭐 재생인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잠을 안 자죠. 잠을 안 자요. 내가 낮 시간 동안에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받은 그 스트레스와 그런 독성 물질들을 내가 잠을 자면서 재생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회복하는 것과 식사를 잘 회복하는 것, 특히 아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신경 써주세요. 난소가 3개월 동안의 규칙성을 익히고 나면은 내 몸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인데요. 미성숙 난자나 공남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미성숙 난자는 왜 나올까요? 첫 번째, 다낭성 난소의 경우에 미성숙 난자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갑작스러운 과배란으로 난자의 크기가 고르지 않게 자라서예요. 제가 그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난소가 이제 정상적인 난소의 모양이에요. 우성 난자가 하나 보이고요. 이제 배란기가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봤을 땐 거의 배란 직전으로 보여요. 근데 우성 난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우성이 아닌 난자들이 한 4-5개, 작은 것까지 치면 한 6-7개 보여요. 물론 여기 말고 이쪽 면이나 저쪽 면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한 10-100개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 면에서 한 5-6개 정도가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다낭성 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주기가 맞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다낭성 끼를 갖고 있는 사람의 난소의 모양이에요. 한 화면에 보이는 난자가 훨씬 많죠. 원래는 한 10몇 개 정도를 한 번에 난자를 키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배란이 되어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좋은 하나를 키우고요. 나머지는 키우지 않고 퇴화시킵니다. 그걸 우성화라고 하거든요. 다낭성 난소인 사람은 이 우성화가 잘 안 돼요. 이 사람은 한쪽 난소에 난자가 41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크기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죠. 그리고 아주 조그만 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법 동그란 애도 있고요. 길쭉한 애가 있고요. 납작한 애가 있고요. 원래 이 중에 아주 나쁜 것들은 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주 나쁜 거, 아주 좋은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호르몬을 바로 투여해보면 얘가 다 자라버려요. 그러면은 난소라는 공간에도 사실 한계가 있고 이 호르몬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들에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40개의 난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한두 개를 빼고는 미성숙이거나 좀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다낭성인 경우에 이렇게 되고요. 다른 경우에는 난소 기능이 저하인 사람들, 이미 열흘째가 됐는데 난자가 터지려고 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짧게 난자가 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미성숙 난자가 나오게 됩니다. 혹은 AMH 극저인 분은 이제 난자가 14일 자랐을 때 난자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일부러 15일, 16일까지 기다려가지고 채취를 했는데 결론은 걔가 미성숙인 상태라서 아예 수정 자체를 못 시켰어요. 터져버려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난소 기능이 저하인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의 초음파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난소 기능 저하의 초음파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난소가 조그맣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공남포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공남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채취 타이밍이 놓쳤을 경우거나 아니면은 그 난포 터지는 주사 용량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경우. 잘 없습니다. 진짜 잘 없는데요. 진짜 간혹 생기기도 해요. 모두가 되게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되죠. 두 번째는 이거 짜증나는 상황이긴 한데요. 병원에서 놔줄 수 없는 시간에 보통 놓겠지만 자가로 놓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잘 맞춰서 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되면은 채취했을 때 공난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난포 안에 난자가 안 들어 있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나와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난포 벽에 붙어서 분열이 안 되고 그냥 붙어 있어 버리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공난포가 지금 생기지 않도록 호르몬을 쓰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옛날에 비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소의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황이고, 그리고 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공난포가 나오기도 합니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몸 만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채취가 되고 채취 개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잘 갑니다. 이게 당연히 치료를 잘해서이기도 하지만요. 옳은 방향으로 몸 만드는 거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성숙 난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다낭성 아니면은 난소 기능 저하에서 나타나는데요. 다낭성 난소에서 3개월간 비교적 규칙적인 배란이 가능하도록 또 우성 난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다낭성인 경우에 특히 생활의 규칙성 만드는 거 진짜 필요해요. 다낭성에서 사실 난자가 아주 많이 자라거나 그 FSH가 낮아지고 LH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호르몬의 역전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인슐린과 연관이 있거든요. 인슐린과 연관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 수면하고요, 식생활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잠을 잘 자는 것이 다낭성에서 이렇게 막 우두두두 자라난 미성숙 난포들이 많지가 않고 난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몸을 잘 만드는 것, 그리고 배란 생리에 아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는 병원진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든 간에 난소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미분화된 난포들이 적어진 상태에서 시험관을 할 수 있도록 몸 3개월 정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난소 기능 저하인 사람들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와 내 몸 회복된 속도를 판단을 해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은 시험관 빨리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낭성 난소인 사람들은요, 난소가 기능이 떨어져서 안 나온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충분하게 몸을 만들고 적은 차수에서 임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활 규칙성 확보해야 되고요.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생활을 잘 규칙적으로, 식사도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항목들도 규칙적인 시간에,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은 갑자기 과식하는 거, 갑자기 안 좋은 거, 설탕이 든 걸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면서 규칙적인 시간에 너무 늦지 않게 식사를 멈춰 주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 주시는 거. 그래서 몸에서 인슐린이 내가 지금 나가야 될 타이밍이네 하는 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이 시간에는 내가 인슐린 많이 분비가 되었다가 췌장이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다시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었다가 또 췌장이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규칙성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수면 질을 높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낭성 난소인 경우에 밤 시간에 잠을 잘 자는 게 호르몬 FSH나 LH 호르몬 틀어지는 걸 많이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일광을 쬐어 주셔야 되고요. 낮 시간에 햇볕을 받으면 잠 시간을 자는 게 훨씬 잘 되고요. 그래서 낮 시간에 햇볕을 잘 쬐고, 그리고 우울하지 않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세로토닌 농도가 확 올라가면 그게 또 난자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리듬 있는 생활들 3개월 정도 정말 잘 만들어 주세요. 자, 난저에서 공난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에 대해서 혹은 몸 만들기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나한테 부족한 거는 외부에서 채워주고요. 나한테 안 돌아가는 거는 침치료를 통해서, 이런 내원 치료를 통해서 돌려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재료가 충분하게 있는데 안 돌아가는 건요, 사실 내원 치료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난소 기능 저하인 경우에는요, 반드시 난소에 부족한 것들을 많이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난소 기능 저하인 경우에는 영양제도 드시라고 해요. 몸에 필요한 건 다 하시라고 해요. 이상한 거 빼고. 네. 난소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저하되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보이는 군 중에 하나가 유학 가서 밤새 공부한 사람들, 급성의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으면서 빡세게 일을 한 사람들 중에 난소 기능 저하 생긴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한 번에 확 오면은 내 신기, 내 정력을 끌어다 거기다 써요. 그렇게 해서 이미 내가 평소에 만들어 써야 되는 거를 난소에서 다 끌어다 쓴 사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공급을 해서 얘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난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영양을 진짜 많이 공급해줘야 됩니다.